유튜브도 내가 보고 싶은 거 봐요. 그러니까 이 다른 것들은 만약 이게 참이라 하더라도 이 참을 다뤄드릴 어떤 여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형감과 합리성,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려면은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게 진찰과 진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수적으로 과학적인 의료기기들, 그래서 엑스레이, CT, MRI 뭐 이런 여러 가지 과학기를 통해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내리죠. 근데 만약에 진찰과 진단이 정확치가 않으면은 오진이 일어나면은 결국은 그 환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말 정확하게 진찰과 진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냐? 대한민국의 법치가 돌아가냐? 대한민국의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냐? 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위험물질을 왜 하냐? 또 갑자기 대한민국의 장례식장에 사람이 자리가 없고, 그 다음에 그 화장터에 자리가 왜 없느냐? 왜 갑자기 나라가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서울과 부산이든지 이런 대도시만 북적북적거리고 지방 중소도시는 왜 사람들이 없느냐 말이야? 왜 변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추적을 하다 보면요, 아, 이게 지금 문제가 있구나, 그런 거를 느낄 겁니다. 특히 중요한 사건 중에 아까 이태원 사건 있잖아요. 저 이태원의 분향소 그 차린 세력들, 저들은 이미 100개, 1000개, 10,000개 수억 있어도 할 말을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 나온 말입니다.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알으려면 부검을 했어야 됩니다. 부검을 하지 않았어요. 경찰이 부검을 하지 않은 겁니다. 똑같잖아요, 기본. 네, 행진은 15분에 나가겠습니다. 1파 한파에서 좀 연사가 늦어져서 15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그 이태원 사건에 관련된 이거는요, 세월호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바로 서면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됩니다. 조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5.18 사건 등등 다 조사합니다. 바다 이야기, SD 사건, 부산저축은행 다 조사해야 돼요. 대장동 사건은 뭐 그건 말할 나이가 없고요. 부정선거 다 조사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부정선거를 다 숨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살려고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하늘을 찌르고 바다를 장악칩니다. 이러니 이들이 부정선거를 다 숨기는 겁니다. 만약 경우에 부정선거만 없고 선거가 공정과 투명하면 대한민국은 바로 정상화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가 공정하고 선거가 투명하면 우리 코리아 대표가 국회의원 당선 안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 나와도 다 대통령됩니다.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면 국민의힘은요, 더불어민주당은 봄날에 눈높이씩 싹 없어집니다. 근데 왜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못하죠? 그 목적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간과하고 지나치고 있어요. 특히
윤석열을 추종하고 한동훈을 따르고 노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러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묻힙니다. 저 광화문에 있는 손상대회장 돌아와라! 돌아와서 같이 투쟁하자! 대한민국의 역적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태극기를 들었던 우리 자치장 여러분들, 윤만세 이제 접고 한만세 그냥 접고 이제 대한민국에 오셔서 함께 자유인의 체제를 수호합시다. 우리 함께 탄핵무효 헌정법원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바로 세우자. 네, 오늘 여러분들 떡을 드셨죠? 떡 드셨습니까? 네, 이한도 선배님, 이한도 부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이한도 부회장님 오세요. 올라오세요. 빨리 오세요. 올라오세요. 빨리 오세요. 네, 우리 국본에 우리 저 고문님이시고 또 우리 부회장이신 우리 이한도 부회장님께서 떡을 이번에 설 잘 드시라고 떡을 사오시는데 우리 두번 박수드립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현두 우리 부회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과 윤석열은 한통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윤석열 딱 집권하자마자 3구 대선하자마자 바로 문재인 2기 정부 출범을 했습니다. 문재인 2기 출범.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한 게 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 한동훈, 그 다음에 이낙연, 이준석 등 사실 지금 대한민국을 전부 다 혼란과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이 세력들을 우리가 물리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들 세력에 의해서 이들 세력을 추종하는 반대한민국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다 죽습니다. 부정선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 주위에 현수막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현수막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부정선거 대책 없는 총선 연계라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외칩시다. 부정선거 대책 없는 총선 연기하라! 연기하라! 근본적 부정선거 대책 없는 총선 연기하라! 연기하라! 부정선거의 근본적 대책 없는 그 총선 시시는요 결국 불놀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력은 이 총선을 연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해야 되고 투쟁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또 외치겠습니다. 부정선거 대책 없는 총선 연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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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 네 분을 우리가 추종을 하고 그리고 탄핵무효 헌정법원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보수는 뭐냐? 실상은 현재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보수라고 그러죠. 사실 보수조차도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이 강령과 그 다음에 당원, 그 다음에 정강정책 이것을 홍보하는 맨 앞에 이들은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강정책에는 적나라하게 다 표현되어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화문과 남대문에 3.1절 행사가 있는데 두
단체가 똑같이 총선 200석을 주장하고 그리고 이재명을 몰아내자. 그래서 의회 권력을 장악해서 윤석열 정권에게 힘을 실어주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논리가 맞고 합리성을 국민들에게 증명을 하려고 한다면 첫 번째, 부정선거 없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공천권이 객관적으로 행사가 돼야 됩니다. 즉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천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천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마포에 김경률 좀 약간 정도가 아니죠. 아주 상당히 그런 사람을 현재 공천을 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이 비대위를 거의 다 구성하고 그 다음에 친중인사 장인이 중국 공산당 고위주겠죠. 그리고 집사람도 결혼한 지 10년 동안 대한민국으로 귀화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민노정과 상당히 깊은 커넥션을 갖고 있는 그 국회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앉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윤석열을 비판하고 한동훈을 이렇게 팩트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말씀을 드리는데도 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합리성입니다. 균형 감각. 그래서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균형 감각을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균형 감각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은 북한 살인 독재 왕조냐 이런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다 똑같을 겁니다. 살아오시면서 정말 가슴이 따스하고 생각이 깊고 그 다음에 말이 없으시 과묵하시고 또 이타심과 배려심이 있으신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사실은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좋은 사람을 만나야죠. 그리고 말은 타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이런 말은 아주 명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국운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서로 피를 나눌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미국 CIA 국장이 현재 미국이 패권국 초유의 패권국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전 세계 패권이 다극화돼 있다. 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패권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브릭스 이렇게 또 이 서유럽 이렇게 이제 다극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혜롭게 외교를 펼쳐나가야 됩니다. 특히 러시아와도 쳐들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무조건 지원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과 함께 가야 되고 또 우리는 실을 추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을 충분하게 설득시키면서 가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이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미군이 철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호랑이 등에 올라탄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김정은이가 이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 통일 그런 것을 포기하겠다. 결국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있는 남로당 주의부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었다고 봅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뭐냐? 너희들 빨리 개헌해! 빨리 연방제 개헌을 빨리 풀어나가! 라고 이렇게 저들이 김정은이 북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들은 많이 바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최후의 한 명까지 남아서라도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야 됩니다. 여기에 5,000명, 10,000명, 100,000명, 100,000명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반드시 나오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가슴에 현재 전 세계 제철소 용광로를 타압한 그 용광로보다도 더 크고 더 뜨거운 용광로의 샘물이 끓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당장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고 있어요. 검찰총장이 있을 때도 검찰총장으로서의 이 의무와 권리를 안 했습니다.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한동훈은 했느냐? 한동훈도 안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때 법무부 장관이 뭡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그 역할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 아니에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지금은 딱 나타나서 아주 자기들이 이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양 이렇게 나와가지고 화장을 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그 비대위원회 뒤에 그 카피가 뭡니까?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세상에 대한민국 자유주의 체제를 지킨다는 그 바로 공당에서 카피가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이거는 이적 세력, 그 다음에 선전선동 세력, 그 다음에 노동자 세력들 또는 반대한 미국 세력들만 할 수 있는 선전선동 보여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이. 최소한도 말입니다. 뒤에 국가안보 철저, 경제발전, 경제성장률 향상. 아니 이렇게 뒤에 카피가 되지 않습니까? 제게 틀린가요? 서울시청 저 앞에 보십시오. 서울시청 앞에 걸려있는 거대 그림.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말입니다. 알러뷰 2024 서울충전. 지금 저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속 그랬어요. 지금 뭐냐? 국민을 감성적으로 선전성동시키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거를 만드는 세력들은 만의 경우에 자유대한민국이 바로 선다고 한다면은 바로 저 잡아다가 독지잖아요. 바로 다 배후세력 당합니다. 자유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 다 죽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선거 다 죽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언론 다 죽었어요. 언론에서는 말입니다. 계속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이재명, 한동훈, 윤석열, 이낙연, 이준석 계속 방송에 내고 있습니다. 왜?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계속 선전선동 세력시키고 있습니다. 아까운 세금과 아까운 자금을 가지고서 투입해가지고 국가발전과 국가의 안보나 국가의 경제발전을 거기에 대해서 하지 않고 국민을 기만시키는데 전파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신문을 쓰고 있습니다. 종이를 쓰고 있죠. 지금 이태원 사건 저거는요 저 당장 분양소는 없애야 됩니다. 정말 본인들이 주장할 게 뭐냐면 부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유단체 부검을 주장해서 너희들 왜 부검 안 했냐? 경찰 보고 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DNA 확보했냐 안 했냐? 부검해야 합니다. 부검 DNA 수습 안 했잖아요. 경찰에
기본 규칙이 뭐냐면 이렇게 변사체는 무조건 부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DNA도 더 확보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알았잖아요. 당시에 경찰청장 윤희건 어디 갔습니까? 서울 지역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위수지역이지, 위수지역. 당시 그날 10월 29일 날 여기에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민노총, 한국노총, 그 다음에 태극기, 대한민국 국민들 이 사정문 안에서 어마어마한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 그 시위를 관장하지 않고 지방 가버렸어요. 왜 지방 갔을까요? 서울경찰청장, 그 다음에 서울경찰청의 112 팀장, 그동안 다 구속시켰던 용산서장 싹 풀어줬습니다. 자, 55 클럽의 대장동 관련자들 다 풀어줬어요. 박영수 풀어줬어. 대한민국은 정상이 아닙니다. 법치가 돌아가고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왜 풀어준답니까? 첫 번째, 이거는 뇌피셜이요.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풀어라 말이야. 압력을 가했다는 얘기했는데 이거는 확인된 바가 아닙니다. 근데 또 확실한 건 뭐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전 세계 인권단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돈 1원 돈 받지 않았고 국정원도 없었어. 박근혜 대통령을 탄압하느냐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한 멍해와 저들이 그걸 피해나가기 위해서 또 국민들한테 저항을 예방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시인을 붙였어요. 대통령,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뭐 누가 이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대구에서 있는 그 북콘서트는요 박근혜 대통령 자의가 아니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나중에 이건 내가 자의야 그래서 말씀을 하신다 해도 그 자체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 정황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연금 상태라는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